그 재의결 시점이 저는 되게 좀 궁금한데 대통령 거부권하고 7월 23일에 국민의힘이 당대표 선출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상황으로는 당대표 선출 이후에 할 것 같은데 한 세 가지 시나리오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전에 적극적으로 한달지 지금 당장 이후에 국민의힘의 분열 상황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고 한달지 아니면 세 번째로는 야 안전하게 조금 좀 양보해서 여야 합의로 하자라고 해서 여야 합의로 한달지 그거는 이제 조국 혁신당 쪽에서 우리는 일단 포기할게 추천권 포기할게라고 됐죠. 하는 것들이 결국은 합의로 빨리 진행하는 게 최고다라는 어떤 뉘앙스인 것 같은데 그러면 그리고 정성호 의원도 지금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재명 대표의 친구죠. 정성호 의원도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요거 지금 한동훈 안도 괜찮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시점과 그리고 특검은 어떻게 처리가 돼야 되는지 누가 임명을 하는 게 맞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임명은 대법원장을 하든 야당에서 하든 변협이 하든 이건 다 해봤던 거예요. 다 해봤지. 안 했던 새로운 신박한 게 아니라 해봤던 거기 때문에 이 최병 특검의 특성상 무엇이 가장 옳겠느냐는 어떤 논의만 있으면 시소에 갈 수 있고 저도 이제 예를 들어서 7월 23일에 왜 국민의힘의 새로운 지도부가 들어서고 예를 들면 한동훈이 된다면 지금 현재까지 추이를 봤을 때 그러면 민주당은 이 부분에 대해서 여야 간에 특검을 빨리 처리하는 쪽으로 해서 결단을 내리는 게 나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걸 거부한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이 정권은 아예 그냥 코마 상태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는 집권 서로 여야 간에 합의된 특검을 거부할 명분이 없잖아요. 요거는 제 생각에는 여야 간 합의는 안 될 거다라는 안 될 것이다. 쪽으로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한동훈의 국민의힘이 되더라도 계속 말씀드립니다만은 그러니까 이런저런 특검을 하지 않기 위한 이런저런 핑계를 지금 대고 있는 것이지 전격적으로 이제 받아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윤석열 정권을 코마 상태로 몰아갈 수 있는 정도의 뭔가를 하기가 부담스러울 거다. 그래가지고 왜냐하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목표는 어쨌든 대권으로 가는 거지 않습니까? 자기 밑에 땅을 다 허물어버리고 과연 그렇게 갈 정도의 그러한 결단을 지금 할 수 있는 상황일까? 지금 이게 특검 사안이라는 건 맞다. 나는 제3자 추첨의 특검을 하고 싶다라는 말을 던져놓은 것 때문에 지금 이후부터는 다 수세적인 전략으로만 지금 임하고 있는 거잖아요. 전당대회를. 그렇죠. 그런 상황인데 더군다나 대통령 임기가 반 이상 남았는데 지금 이 시점에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의문인데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래서 여야가 합의해가지고 특검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요 그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거는 한동훈의 제3자 특검 논리를 요거를 흔들어버리는 게 중요한 것이다. 왜냐하면 아까 김재석 의원 얘기 한참 하지 않았습니까? 원래 특검의 찬성으로 거의 땡겨져 올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한동훈의 제3자 특검론 때문에 지금 이게 핑계가 생겨가지고 특검을 안 해도 이 대안이 있으니까 다른 특검은 안 받아도 될 것 같아 이렇게 가버린 거잖아요. 그러네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한동훈의 제3자 특검론을 갖다가 이 스텝을 꼬이게 해야 이걸 꼬이게 해야 요 붙어버렸던 요 국민의힘 내 그래도 좀 땡겨올 수 있는 사람들이 튀어나오게 된다 이 말씀 드리는 건데 그래서 오히려 민주당에서 요 특검 추천 권한이나 이런 것들을 유연하게 가져가는 것처럼 액션을 취하면서 만약에 한동훈의 국민의힘이 탄생하면 공세적으로 이제 던지는 거죠. 지난번에 제3자 특검 제3자 추천이면 받으실 수 있다면서요. 하자매. 그러니까 우리 열 테니까 한번 얘기해 봅시다. 그러면 안 할 거거든요. 안 하면은 그걸 가지고 진정성은 어디 갔습니까? 왜 한다면서 안 했습니까? 약속 오래 안 지킵니까? 이러면서 그 부분을 계속 흔들면서 실제적으로 노리는 거는 거기서 이탈하는 사람들을 노려야 된다. 그렇죠. 근데 이탈하는 사람들이 많을까? 안철수는 근데 어떤 생각으로 찬성표를 던졌을까? 그리고 안철수 정도 되는 그 정도의 중량급이면 이분 외톨인가? 이번에 상임위원장도 안 됐잖아요. 참패했잖아요. 당내 세력이 거의 없는데 상임위원 선거에서 그 표 나온 것도 대단하다는 평가도 있어요. 그래요? 왜냐하면 계보원이 하나도 없어요. 조직원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나마
저력이 있으니까 그 표라도 나온 겁니다. 참패했는데. 그래서 안철수가 가져올 수 있는 표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리고 민주당은 한동훈한테 끌려다니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했듯이 이제는 우리가 시간 따라서 이제 특검법을 상정해서 이제 거부권을 기다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한동훈에게 더 이상 다른 얘기 못하게 합의하자. 그래서 조국 대표도 전 대표도 이제 그걸 포기한 거예요. 일단 합의하자는 거예요. 예. 중요한 거는 108명을 흔들리게 하려면 한동훈의 특검법 자체가, 결국에는 한동훈이 말하는 그 최혜병 특검 자체가 질질 끌게 하면 안 됩니다. 아예 합의를 해버려야 합의안이 올라가야 108명이 흔들려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합의안만 올라가면 거의 그러니까 끝난 거 합의안이 아니에요? 올라가고 거부권이 왔을 때 흔들리는 것이지, 네. 이 말하자면 합의가 안 된 상태에서 계속해서 민주당이 민주당 것만 주장하다 보면 한동훈의 시간 끌기에 말려들어요. 그래서 저는 정우성 의원도 그렇고 이제 저도 이제 여러 가지를 살펴보면 한동훈이가 더 이상 다른 소리 못하게 하자. 시간 끌지 말고 와. 우리가 양보할 거 몇 가지 드러내 줄 테니까 특검하자. 이렇게 가야 된다고. 만약에 원희룡이 되면 어떡해? 원희룡은 안 돼요. 절대로. 아, 절대 안 돼? 왜 그러냐면 네. 지금 보면 보통 그동안 김기현이 아닌 이상은 예. 김기현이 아닌 이상은 쉽지 않은데, 네. 원희룡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힘이 있습니까? 다 빠졌잖아요. 공천권도 없고 네. 20% 지지 대통령인데 네. 오다 받아서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본인 목소리 하나도 못 내잖아요. 지금 원희룡 후보의, 제가 뭐 원희룡 후보 볼 수도 있지만 원희룡 후보는 본인의 목소리가 아닌 그 용산에서 말한 프레임으로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역할극을 하고 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확장성이 없어요. 아, 그래요?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원희룡이 윤석열, 김건희 서울 양평 고속도로 때 그걸 비호할 때부터 완전히 윤석열, 김건희 아바타 왜 그렇게 됐죠?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소장파 원희룡이 희한하네. 그래서 용산파가 됐어. 윤석열, 용산이 지금 원희룡을 노골적으로 네. 민다는 건 다 하는데 예. 한동훈 못 이길 것 같다 이런 전망이 많아요. 안 소장님도 마찬가지. 네, 왜냐하면 아무리 밀어도 네. 원희룡 자체의 어떤 통합력이나 또는 매력이 있어야 되는데 예. 그게 없어. 전혀 지금 당원들사에서 호소력을 잃어버린 김연아 것 평론가 같아요. 마지막으로 너무 윤석열 편을 들면서 그 한동훈이 마찬가지로 될 것 같다. 그러면 한동훈에 대비를 해야 된다. 그 소위 말하는 국민의힘 쪽에 있는 분들도 예. 한동훈이 된다는 쪽으로 다 얘기를 하는데, 아, 그래요? 오히려 쟁점은 결선을 가느냐 안 가느냐지. 한동훈이 된다는 거는 정해져 있다라는 방식으로 많이들 말씀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아무튼 이것만 네. 대법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장 추천으로 저는 합의가 이래서는 안 된다. 아. 대법원장 윤석열 측근이고 아주 수구적인 인사만 추천하면 어떡할 거예요. 예. 그건 정말 최악의 상황이 되잖아요. 예. 대한변협과 야당이 협의하여 추천하거나 네. 아니면 변협이 추천한 인사를 야당이 최종 2명을 선거하거나 이렇게 요 정도 협의는 되는, 이게 사회운동 진영의 시각입니다. 아. 한동훈이 말한 것처럼 대법원장은 이걸 완전 물타기하고 진상규명 오히려 방해하는 거다. 변협에서 한 3명이나 하면 예, 야당과 그중에서 변협이 아. 그 절차는 어떻게 한다 하더라도 그렇죠. 그걸로 정하는 게 맞지. 왜냐하면 대한변협은 여러 번 추천을 행사한 적이 있고 상징성 있잖아요. 제야 조직이기도 하고. 예. 근데 대법원장 윤석열이 임명한 사람이거든요. 예. 그래서 만약에 대법원장 추천권을 2명을 줬는데 진짜 수구적인 사람, 세상명을 오히려 더 억울하게 만든 사람 해갖고 대통령이 임명하면 그건 안 하는 것도 못하는 꼴이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한동훈이 그런 의도도 있다고 봅니다. 저희가 얘기할 때 오셔가지고 라이브로 관전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주변 사람들 데리고 오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기 바랍니다. 좀 살려주십시오, 저 좀.